무릎 꿇어. 당장.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정아린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28살 아린의 무릎이 꺾이며 딱딱한 바닥과 만나는 순간 둔한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백화점 1층 로비, 수십 명의 시선이 바닥에 무릎 꿇은 그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이런 버릇없는 것이 어디서 감히 고객한테 대들어? 명품 가방을 든 중년 여성이 아린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머리카락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지만 아린은 비명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린이 사과했지만 그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사과는 무슨, 고개를 바닥에 박아. 아린의 옆에 서 있던 한재민 이사는 그녀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빨리 안 해? 정규직 되고 싶지 않아? 눈물이 아린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억울했습니다. 규정대로 안내했을 뿐인데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이런 못난 것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 찰싹? 날카로운 손바닥이 공기를 가르며 아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 귀가 멍해지고 입안에서 철맛이 느껴졌어요. 로비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아린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 멀리서 한 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72세 박영숙, 한빛그룹 회장.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손녀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4년 5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 한빛백화점 본점은 주말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명품관에는 해외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었고 식품관에서는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분주히 움직였어요. 10층 회장실. 통 유리창 너머로 강남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대한민국 10대 유통그룹 한빛그룹의 심장부였습니다. 박영숙 회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72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은발을 단아하게 뒤로 넘긴 그녀의 모습에서는 20년간 그룹을 이끌어온 카리스마가 묻어났어요.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38세의 이혜진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조용히 다가왔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5년간 회장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켜온 신복이었습니다. 말해봐, 혜진아. 오전 11시 신규 매장 입점 보고. 오후 2시 이사회 회의. 오후 4시. 잠깐. 영숙이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어요. 오늘 계획 다 취소해. 네. 회장님, 이사회 회의는 이미. 괜찮아. 다음 주로 미뤄. 오늘 내가 직접 현장 점검 나갈 거야. 혜진의 눈이 약간 커졌어요. 회장이 예고 없이 현장에 나간다는 건 뭔가 심상치 않다는 신호였거든요. 어느 매장으로 가시겠습니까? 본점 1층. 고객 서비스 데스크. 영숙의 눈빛에 무언가 단호한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아린이가 근무하는 곳이시군요. 응. 우리 손녀가 요즘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봐야겠어.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 입던 고급 정장 대신 평범한 베이지색 코트를 꺼내 입었어요. 신분 숨기고 가실 거예요? 당연하지. 있는 그대로를 봐야 하니까. 영숙이 코트를 여미며 거울을 봤어요. 명품 대신 평범한 옷을 입으니 그냥 동네 할머니처럼 보였습니다. 차량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일반 차량으로 해. 기사도 필요 없어. 너랑 둘이 갈 거야. 알겠습니다. 보안팀은요? 필요 없어. 내 손녀 일터에 호의를 데리고 가면 되겠어? 영숙이 왼손 약지에 낀 오래된 금반지를 만지작거렸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손녀한테는 말하지 마. 깜짝 방문이야. 네, 회장님. 30분 후 영숙과 혜진은 평범한 검은색 세단을 타고 백화점 본점에 도착했어요. 회장님, 주차는 일반 고객 주차장에 할까요? 그래.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두 사람은 백화점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말 오전이라 입구부터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쪽입니다. 혜진이 조용히 1층 로비 중앙을 가리켰어요. 고객 서비스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정아린이 환한 미소로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단정한 단발머리에 백화점 유니폼을 깔끔하게 착용한 손녀의 모습이 영숙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린이 참 열심히 하는구나. 영숙이 멀찍이 떨어진 소파에 앉으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네. 지난 8개월간 고객 만족도 평가 1위를 놓친 적이 없답니다. 혜진이 태블릿을 보며 보고했어요. 그래, 우리 손녀 대단하네. 아리는 한중년 남성 고객의 복잡한 문의사항을 차근차근 해결해주고 있었습니다. 설명도 정확했고 태도도 친절했어요. 고객님, 이렇게 처리해드리면 됩니다. 불편하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고마워요. 고객이 만족하며 떠났어요. 영숙은 계속 손녀를 지켜봤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흘렀어요. 그때였습니다. 고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안 된다고?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아린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샤넬 백을 흔들며 고압적으로 말했어요. 영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장님, 저 고객은 조용히 일단 지켜보자. 영숙은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상황을 주시했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VIP 라운지는 프리미엄 회원님만 이용 가능하십니다. 아린이 정중하게 설명했지만 여성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한성산업 회장 부인이야. 최수정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녀가 데스크를 쾅 내리쳤어요. 영숙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고객님, 규정은 모든 분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린이 여전히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최수정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졌어요. 규정? 규정이 뭐가 중요해? 당장 라운지 열어.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어요. 아린이가 잘 해결하겠지. 우리 손녀니까.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 달리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챕터 2. 최수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런 말단 직원이 감히 나한테 규정 타령을 해? 그녀가 아린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어요. 무례한 행동이었지만 아린은 꾹 참으며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시고 다른 방법은 필요 없어. 당장 VIP 라운지 문 열어. 최수정이 아린의 손목을 움켜쥐었어요. 아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영숙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혜진이 영숙의 팔을 조용히 잡았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혜진이 휴대폰으로 빠르게 검색했습니다. 최수정, 49세. 한성산업 김동욱 회장의 부인입니다. 한성산업은 저희 그룹 3차 협력업체고요. 협력업체?
영숙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네. 연 매출 250억 정도입니다. 저희와의 거래가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요. 그래서 저렇게 설치는 거구나. 영숙이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이 최수정은 계속해서 아린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너 월급 얼마나 받고 일하는데? 200만 원? 300만 원? 그건 내 가방값이 내 연봉이야. 알아? 최수정이 샤넬백을 아린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5천만 원짜리야. 내가 10년을 모아도 못 사. 주변 사람들이 혀를 찼어요. 저 아줌마 진짜 심하다. 돈이 많으면 다야.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들 구경만 할 뿐이었어요. 아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고객님, 제발 진정해 주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나한테 명령해? 최수정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45세의 한재민 운영이사였어요. 뿔테 안경을 쓴 그는 겉으로는 신사적으로 보였지만 입가에 비웃음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 이사님. 최수정이 반가워하며 한재민을 가리켰어요. 이 직원이 고객인 저를 무시하고 있어요. 한재민이 아린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정대리, 무슨 일이야? 저는 규정대로 안내를 드렸을 뿐입니다. 아린이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규정? 한재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객님이 불편해하시는데 규정이 뭐가 중요해? 하지만 이사님, VIP 라운지는 닥쳐. 한재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너 정규직 전환 심사 다음 달이지? 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똑똑하게 행동해야지. 고객님께 사과드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뭘 잘못했냐고? 한재민이 아린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고객님을 화나게 한 게 잘못이지. 빨리 사과 안 해? 영숙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나서겠습니다. 혜진이 조용히 말했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야. 조금만 더 지켜보자. 영숙은 상황이 어디까지 가는지 똑똑히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백화점에서 자신의 손녀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대리, 나 지금 기다리는 거야. 한재민이 팔짱을 끼고 아린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린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억울했지만 정규직 전환이 걸려 있었습니다. 8개월간 열심히 일한 시간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아린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뭐, 못 들었는데? 최수정이 귀에 손을 대며 비웃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린이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사과하는 태도야? 무릎 꿇어. 최수정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고객님, 그건 너무. 무릎 꿇으라고. 최수정이 소리를 질렀어요. 한재민이 아린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빨리 안 해? 이사님, 이건 부당합니다. 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어요. 부당? 세상이 원래 부당해. 넌 그것도 몰라? 한재민이 더 강하게 아린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싫습니다.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아린이 있는 힘껏 버텼지만 성인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이런 건방진 것이. 한재민이 더 세게 눌렀고 결국 아린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아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영숙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혜진아. 네, 회장님. 이제 됐어. 나서자.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하지만 그 순간 찰싹 최수정의 손바닥이 아린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이런 못된 것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 아린이 옆으로 쓰러졌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입술 끝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영숙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멈춰.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영숙에게 쏠렸어요. 베이지 코트를 입은 72세 할머니.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 강렬했습니다. 할머니가 뭔데 끼어들어? 최수정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영숙은 대답 대신 천천히 아린에게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녀의 발걸음에서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어요. 내 손녀한테. 영숙이 최수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손대지 마.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로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최수정이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평범한 코트에 구두를 신은 할머니. 겉보기엔 그저 동네 노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상관 마시고 가세요. 한재민이 영숙을 무시하듯 손을 내저었어요. 상관없는 일?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게 상관없는 일이야? 이건 고객과 직원 간의 문제입니다. 한재민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고객이면 폭행해도 돼? 영숙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였습니다. 폭행이라니요. 교육을 한 겁니다. 교육? 영숙이 비웃었어요. 뺨을 때리는 게 교육이라고? 바닥에 쓰러진 아린이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였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조용히 해, 아가씨. 영숙이 아린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해결할게. 영숙은 최수정 앞으로 다가갔어요. 당신, 이름이 뭐죠? 내가 왜 할머니한테 이름을 밝혀야 해? 최수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는 한성산업 회장 부인이야. 알아? 한성산업. 영숙이 천천히 되뇌었어요. 김동욱 회장 부인이시군요. 어떻게 우리 남편을? 최수정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은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한재민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전화 좀 할게요. 영숙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린 후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동욱 회장님? 최수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 박영숙입니다. 한빛그룹.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무슨 일로? 지금 한빛백화점 본점에 와 계세요? 아니요, 저는 회사에. 그럼 부인은요? 집사람이요? 아마 백화점에 쇼핑 갔다고. 맞네요. 여기 계시네요. 영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부인분이 우리 직원한테 폭행을 하셨어요. 네. 그게 무슨. 5분 안에 백화점으로 오세요. 안 오시면 한성산업과의 거래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영숙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최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야?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혜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진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점 경영지원실장님? 저 이혜진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1층 로비에 계십니다. 즉시 내려오십시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회장님? 무슨 회장? 설마 한빛그룹 회장? 에이, 그럴 리가. 저렇게 평범하게 입고. 한재민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5년간 한빛백화점에서 일했지만 회장을 직접 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비서 이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사님, 옆에 있던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분 정말 회장님 비서 맞아요. 사내 공지문에서 봤어요. 한재민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0초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강민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5명이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그들이 영숙을 보자마자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로비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빛그룹 박영숙 회장님이십니다. 강민호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직원들에게 알렸어요. 회장님? 진짜 회장님이었어?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아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가, 회장님? 아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8개월 전 백화점에 입사할 때 할머니가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회장이라는 사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린아, 영숙이 손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렴. 떨리는 손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은 손녀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어요. 할머니, 괜찮니? 많이 아프지? 영숙이 손녀의 부은 뺨을 살펴봤습니다. 입술에서 흐르는 피를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혜진아. 네, 회장님. 의료팀 불러. 당장. 알겠습니다. 영숙은 다시 최수정을 돌아봤습니다. 최수정은 이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영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 손녀를 때린 손으로 용서를 빌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수정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영숙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 남편 5분 안에 온대. 네. 그때 다시 얘기하지. 영숙이 한재민을 바라봤습니다. 한재민은 이미 식은땀을 흘리며 벽에 기대서 있었어요. 당신, 이름이 뭐죠? 한재민입니다. 운영이사. 영숙이 차갑게 웃었어요. 직원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무릎 꿇게 만들었군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잘못 판단?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판단의 문제가 아니야. 인간성의 문제지. 한재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당신, 지금 당장 짐 싸. 영숙의 성고가 떨어졌습니다. 해고야.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재민이 영숙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까 아린에게 강요했던 그 자세로. 용서는 내가 할 게 아니야. 영숙이 차갑게 말하며 아린을 바라봤습니다. 내 손녀한테 빌어. 한재민이 아린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건 비굴한 사과였습니다. 정대리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8개월간 일하며 존경했던 이사님이 실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혜진아. 네, 회장님. 이 사람 인사기록 전부 가져와. 5년치 말이야.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혜진이 태블릿을 영숙에게 건넸어요. 화면에는 한재민의 비리 목록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화면을 넘기며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2022년 3월 여직원 성희롱으로 익명 제보 3건. 처리 결과는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2023년 6월 협력업체 리베이트 수수 의혹.
금액은 3천만 원. 처리 결과는 역시 무혐의입니다. 영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2024년 1월 신임 여직원 강제 회식 참여 강요. 거부하자 인사평가에서 최하점 부여. 맞죠? 한재민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강 대표, 영숙이 강민호를 불렀어요. 네, 회장님. 52세의 대표이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그게 처남이라서. 처남? 영숙의 목소리가 한층 차가워졌어요. 가족이면 비리를 봐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강민호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불찰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당신도 책임져야죠. 영숙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로비에는 수십 명의 고객과 직원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부터 한빛백화점의 규정이 바뀝니다.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영숙에게 쏠렸습니다. 첫째, 어떤 고객이든 직원에게 폭력이나 모욕을 가하면 즉시 출입 금지입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둘째, 관리자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합니다. 해고는 기본이고 형사 고발까지 갑니다. 한재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셋째, 피해를 입은 직원은 회사가 전적으로 보호합니다.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모든 걸 제공하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곧 로비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짝짝짝. 회장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회사가 되는구나. 직원들의 환호 속에서 영숙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아가야. 영숙이 손수건으로 손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이제 안전해. 할머니가 있으니까. 바로 그때 백화점 입구로 한 남자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한성산업 김동욱 회장이었어요. 회장님. 김동욱이 영숙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얼굴엔 식은땀이 가득했어요. 박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 꿇은 아내 최수정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여보. 최수정이 울먹이며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나중에 얘기해. 김동욱이 아내를 차갑게 쳐다본 후 다시 영숙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집사람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김 회장. 영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인간성의 문제죠. 김동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께서 우리 직원을 폭행했어요. 뺨을 때리고 무릎 꿇게 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에요. 영숙이 아린을 가리켰습니다. 저 직원한테 하세요. 그리고 합당한 보상을 하시고요. 김동욱이 아린 앞으로 다가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린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자 아린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이 다시 영숙에게 돌아왔어요. 회장님, 저희 회사와의 거래는 당연히 재검토해야죠.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혜진아, 한성산업과의 모든 계약 검토해. 단가도 15% 재협상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동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5% 단가 인하는 회사의 치명타였습니다.
그리고 부인부는 한빛그룹 전 계열사 출입 금지입니다. 국내 15개, 해외 23개 매장 전부요. 회장님, 이해 있으세요? 영숙의 차가운 눈빛에 김동욱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당연한 처사입니다. 최수정이 남편의 바지를 붙잡았지만 김동욱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부부는 쫓겨나듯 백화점을 떠났어요.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강민호를 바라봤어요. 강 대표, 네, 회장님. 한 이사 즉시 해고 처리하세요. 퇴직금 없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도 각오하세요. 다음 주 이사회에서 책임 문제 다룰 겁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숙은 다시 손녀를 바라봤어요. 아리나, 병원 가자. 할머니, 저 괜찮아요. 괜찮긴. 입술도 찢어졌잖아. 영숙이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아리는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언제나 자신의 편이었다는 것을. 백화점 의무실, 하얀 침대에 누운 아린의 뺨을 의사가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다행히 큰 상처는 없습니다. 타박상이 심하지만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입술은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찢어진 부분이 작아서 자연 치유됩니다. 일주일 정도면 회복되고요. 정말 다행이네. 영숙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의무실엔 할머니와 손녀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뭘? 회장님이시라는 거요. 영숙이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했으면 어땠을 것 같니? 그럼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았을 텐데요. 아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힘들었구나. 영숙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할머니 후광 때문이 아니라요. 영숙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숨긴 거야.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알고 계셨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손녀를 모르겠니? 영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8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 알아. 고객 만족도 1등, 동료들한테도 인기 최고. 할머니, 자랑스러워, 아리나. 영숙의 말에 아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왜 오늘 오셨어요? 갑자기요. 영숙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말이야. 문이 열리며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혜진이 태블릿을 건넸어요. 영숙이 화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네. 확인했습니다. 아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영숙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리나, 할머니가 오늘 온 건 우연이 아니야. 네. 익명 제보를 받았어. 내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아린의 눈이 커졌어요. 누가 그런 제보를.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었어. 영숙이 화면을 아린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한재민이 아린을 괴롭히는 장면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3월 15일 한재민 이사가 야근을 강요하며 정규직 되고 싶으면 말 들어야지라고 협박. 4월 3일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며 여자 직원이 분위기 파악을 해야지라고 성희롱. 4월 20일 업무 시간에 어깨를 만지며 오늘 예쁘네라고 부적절한 발언.
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걸 누가 다 기록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영숙이 손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왜 할머니한테 말 안 했니? 할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린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 제가 약한 사람처럼 보이기 싫었어요. 영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바보야, 우리 아린이. 할머니가 손녀를 끌어안았어요. 힘들 때 기대는 게 약한 게 아니야. 그게 가족이잖아. 아린이 할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다 알아. 영숙이 손녀의 등을 토닥였어요. 한참을 울던 아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제보자가 누군지 정말 모르세요? 응, 익명이었어. 하지만 영숙이 혜진을 바라봤어요. 혜진이가 조사 중이야.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신 기록을 추적했는데 백화점 내부 IP였습니다. 내부 직원이란 얘기네. 네. 그것도 고객 서비스팀 직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린이 무언가 떠올린 듯 입을 열었어요. 혹시 수진 언니? 수진? 최수진 선배요. 같은 팀 선임이에요. 영숙이 혜진에게 눈짓했어요. 확인해봐. 혜진이 몇 번 화면을 터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최수진 씨 IP예요. 어머. 아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수진 언니가? 불러봐야겠네.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0분 후 의무실 문이 열렸어요. 30대 초반의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최수진이었어요.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앉으세요. 영숙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수진이 앉자 영숙이 물었습니다. 제보한 사람이 당신이죠?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아린이 물었어요.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이사가 아린이를 괴롭히는 걸 보면서 예전 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언니도 2년 전이었어요. 저도 아린이처럼 당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영숙이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서 아린이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수진이 영숙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규정을 어긴 건 인정합니다. 처벌받겠습니다. 처벌? 영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처벌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오히려 표창받아야죠. 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많은 직원들이 구원받았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린이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새 여성의 손이 포개졌어요.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권력이 아니라 연대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음 날 월요일 오전 9시 한빛백화점 본점 대회의실. 전 직원 200여 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채웠어요. 주말 동안 로비 사건 소문이 퍼지면서 회사가 큰 변화를 맞이할 거라는 예감이 돌았습니다.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문이 열리며 영숙이 들어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위엄이 넘쳤습니다. 어제의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20년간 그룹을 이끈 경영자의 카리스마가 물씬 풍겼습니다. 앉아 계세요. 영숙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강민호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굳은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박영숙입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어제 1층 로비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숨죽였습니다. 우리 직원이 고객에게 폭행당했고 관리자는 그걸 방조했죠. 아니, 오히려 강요했습니다. 영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지난 3년간 성희롱 제보 15건, 갑질 신고 23건, 부당해고 의혹 7건. 숫자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처리된 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영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됐을까요? 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장님, 제 불찰입니다. 불찰? 영숙이 차갑게 웃었어요. 3년 동안 계속된 게 불찰인가요? 이건 방치예요, 강 대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영숙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한재민 전 이사의 비리 목록입니다. 읽어볼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직원 김민지 씨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당한 후 우울증으로 퇴사. 나이 26세.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수진 씨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부당 업무 강요당함. 결국 과로로 입원. 직원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혜영 씨 거절했다는 이유로 인사평가 최하점. 승진 탈락. 영숙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더 읽을까요? 아직 10건이나 남았는데. 회장님,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대표, 당신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까? 일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 영숙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전부 알았으면서도 묵인한 거 아닙니까? 강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남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준 거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살아난 인생은 없습니다. 영숙이 직원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회사의 민낯입니다. 목소리에 절망이 섞였어요. 피해자들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영숙의 말에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뒷배가 있으니까요.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여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30대 초반의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판매 2팀 이지영입니다. 네, 이대리. 저도 피해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1년 전 박 과장님한테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당했습니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신고하지 못했어요. 박 과장님이 대표님 대학 선배라고 들었거든요.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참았어요.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지옥이었지만요. 지영이 흐느꼈습니다. 다른 직원이 일어났어요.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물류팀 김철수입니다. 3년 전 부당 인사에 항의했다가 한직으로 쫓겨났습니다. 저도요. 저도 있습니다. 하나둘씩 직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0명, 20명, 30명. 회의실 절반이 일어났습니다. 영숙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여러분,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회장인 제가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직원들이 놀라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겼어요. 첫째, 익명 신고 시스템을 즉시 구축합니다. 외부 법무법인과 직접 연결되는 한라인이죠. 직원들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둘째,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만듭니다. 신고자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금지하고 가해자는 즉시 격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셋째, 인사위원회를 전면 개편합니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직원 대표도 참여시키죠. 박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영숙이 강민호를 바라봤어요. 강 대표는 오늘자로 사임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강민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강민호가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가 회의실을 나갔어요. 영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대표는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분으로요. 직원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영숙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한빛백화점은 오늘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영숙의 선언에 회의실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2주 후, 한빛백화점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1층 로비 한쪽에는 새로운 게시판이 설치됐습니다. 직원 권리 헌장이라는 제목 아래 영숙이 선포한 3가지 원칙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아리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 대리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수진 선배가 다가왔어요. 좋아요, 언니. 두 사람은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휴게실은 밝고 쾌적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어요. 많이 달라졌죠? 수진이 커피를 내리며 말했어요. 네, 꿈만 같아요. 아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요즘 자주 보시나요? 매일 전화하세요. 밥은 먹었냐? 힘든 일은 없냐고. 아린이 미소 지었어요. 예전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그게 좋아요. 부럽다. 저도 그런 할머니 있었으면. 수진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휴게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대리님들, 큰일 났어요. 막내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VIP 고객이 또 난리치고 있어요. 아린과 수진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디서? 3층 명품관이요. 세 사람은 급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60대 초반의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었지만 태도는 저질이었어요. 고객님, 진정하세요. 젊은 여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 이게 진정이 돼? 남자가 명품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이거 불량품이잖아. 환불해. 고객님, 이미 사용하신 제품은. 사용했으면 어때? 내가 VIP인데. 남자가 직원의 멱살을 잡으려 했어요. 손 치우세요. 아린이 남자와 직원 사이에 섰습니다. 뭐야, 너는? 고객 서비스팀 정아린 대리입니다. 아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고객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시면 즉시 퇴장 조치됩니다. 뭐? 퇴장? 남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어로 웃었어요. 내가 이 백화점에서 1년에 5억을 쓰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아린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규정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런 건방진. 남자가 아린의 뺨을 때리려 손을 들었습니다.
멈추세요. 수진이 재빨리 남자의 손목을 잡았어요. 폭행 시도로 신고하겠습니다. 뭐, 신고? 남자가 황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해봐. 내가 무섭겠어? 그럼 해드리죠.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영숙이 서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회장님, 직원들이 놀라 외쳤어요. 할머니? 아린도 깜짝 놀랐습니다. 영숙은 남자 앞으로 걸어갔어요. 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나는 대신건설 부회장 조만식이야. 남자가 거만하게 대답했어요. 조만식 부회장님. 영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뭐? 퇴장 조치합니다. 우리 백화점 영구 출입 금지예요. 조만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할머니가 미쳤어? 내가 누군 줄 알고. 압니다. 대신건설 부회장이시죠. 영숙이 혜진에게 눈짓했어요. 혜진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조만식 부회장님 59세. 대신건설 2대 주주이시고 저희 백화점 VIP 고객이시죠. 그렇다면서 조만식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영숙의 선언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VIP 자격 박탈, 영구 출입 금지, 그리고 영숙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대신건설과의 협력 사업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조만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그룹이 대신건설 신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죠? 3천억 규모. 그건 취소합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직원을 폭행하려는 사람과는 사업할 수 없습니다. 조만식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저한테 구할 게 아닙니다. 영숙이 아린과 젊은 직원을 가리켰어요. 이분들께 사과하세요. 진심으로요. 조만식이 두 직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아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만식이 다시 영숙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투자건은 다음 주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겠습니다. 오늘 일 포함해서요. 감사합니다. 조만식이 황급히 백화점을 빠져나갔어요. 주변 고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회장님 멋있어요. 이래야 백화점이지. 영숙은 박수에 화답하며 직원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소리가 3층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리 VIP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직원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우리 직원들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지켜주는 게 제 일이고요. 다시 박수가 터졌어요. 영숙이 아린에게 다가갔습니다. 잘했어, 아린아. 할머니. 물러서지 않은 거 자랑스러워. 영숙이 손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우리 아린이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구나. 아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용기 덕분이지. 할머니와 손녀가 포옹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아린은 깨달았어요. 진짜 힘은 권력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는 혼자가 아닐 때 더 강해진다는 것을. 3년 후 2027년 5월 18일 한빛백화점 본점 1층 로비에는 특별한 동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모든 직원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새겨진 문구.
2024년 5월 18일 이곳에서 시작된 변화. 31세가 된 아린이 동판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녀는 고객 서비스팀 대리가 아니었어요. 한빛백화점 고객 경험 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가 조용히 알렸어요.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아린이 동판을 쓰다듬었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무릎 꿇었던 순간, 뺨 맞았던 기억, 그리고 할머니가 나타났던 그 순간. 아직도 그날 생각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 언니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인사팀 팀장이었어요. 가끔요. 그날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맞아. 우리 모두 그래.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회장님은 요즘 어떠세요? 건강하세요. 75세인데도 여전히 정정하시죠. 아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오신다면서요? 네. 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신대요. 오후 2시. 본점 대강당. 직원 권리 헌장 3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200여 명의 직원이 자리를 가득 채웠어요. 3년 전과 달리 모두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영숙이 들어왔어요. 75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고든 자세,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은발의 흰머리가 더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어요. 앉아 계세요, 여러분. 영숙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이 벌써 3년째네요. 목소리에 감회가 묻어났어요. 3년 전 오늘 이 백화점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그 일은 우리를 바꿔놓았죠.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영숙이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가 이룬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화면에 자료가 떴어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3년 전 대비 90% 감소. 박수가 터졌습니다. 직원 만족도, 업계 1위 달성. 더 큰 박수. 이직률 전년 대비 70% 감소.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영숙이 손사래를 쳤어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예요. 직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특히 정아린 본부장. 아린이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할머니, 회장이라고 불러야지. 영숙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 본부장은 지난 3년간 고객 경험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우리 백화점은 고객 만족도 1위를 달성했죠. 다시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최수진 팀장.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직원 권리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두 분께 특별 공로상을 드립니다. 영숙이 직접 상패를 건넸어요. 아린과 수진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마워요, 우리 아가들. 영숙이 두 사람을 껴안았어요. 식이 끝난 후 영숙과 아린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좀 쉬세요. 괜찮아. 일하는 게 좋은걸. 영숙이 난간에 기대며 서울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후계자는 정해야죠. 후계자? 응. 내년이면 은퇴할 거야. 아린이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벌써요? 76세면 됐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야 해. 영숙이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해줬으면 좋겠어. 제가요? 응.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하지만 3년 전 기억나니? 무릎 꿇었던 그날. 아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넌 포기하지 않았어. 규정을 지켰고 원칙을 고수했지.
영숙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게 진짜 리더야. 어려울 때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 할머니,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내가 이어가렴. 영숙이 자신의 금반지를 빼서 손녀에게 끼워줬어요. 이건 내 할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야. 이제 내 거야. 반지가 아린의 손가락에 딱 맞았습니다. 할머니,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이미 증명했잖아. 영숙이 손녀를 꼭 안았어요. 자랑스러워, 우리 아린이. 석양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에서 손녀로 이어지는 용기, 약자를 지키는 정의,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 그 모든 것이 금반지에 담겨 다음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마음을 울리고 웃게 하는 이야기를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감사합니다.